여러분 안녕하세요.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죠?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공선법 파기환송되고 나니까 말이죠, 지금 서서히 고개를 막 들고 일어나고 있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한다. 또 10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몇 판사들이 말이죠,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단 김문기 사건은 차지하고서라도 말이죠, 국토부가 협박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협박을 안 했지만은 본인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더라도 말이죠, 일단 국토부라든가 성남시 서로 상병간에 협박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지금 다 정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말이죠, 협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직무유기라는 도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협박을 받을 때에 직무유기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 그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거기 사실이죠. 자, 이런 것이 말이죠, 정당화가 되고 거짓말이 아니다. 참으로 걱정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서는 과연 지금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당선 무효용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의원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할 때 아닙니까?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도표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명백한 사실이 현재의 거짓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금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다고 그러죠. 보도에 따르면은 그 판사들의 말이죠, 신상이 다 공개가 된다고 그러죠. 대법원장의 그 부인도 막 그 얼굴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좌파들은 말이죠, 진보 좌파는 선전선동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같은 말도 계속 거짓말도 반복하니까 사실처럼 되어버리죠.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말이죠, 이재명 전 의원은 이재명 의원께서는 말이죠,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에 불만을 토로하니까 말이죠, 모든 법의 판단은 피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판사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은 지금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은 법의 판단은 법원과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과 지금 얘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걱정인데요. 일단 이 대법원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죠. 청문회 불러서 물어보겠다. 대선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판사 10명을 말이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보수파,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인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걱정스러운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국민일보인데요,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죠. 이 발언
윤보다 악랄하냐. 이 말은 이재명의 발언이 윤석열의 발언보다도 악랄하냐. 현직 판사가 말이죠.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체 지금 회의 장면이죠.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아주 심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부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도 나왔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분들이 뭐 정치권에 발을 손을 대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가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책임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김주옥이라는 이 부장판사 자체가 바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전국 법관대표회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현 사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고를 포함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했었죠.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권성동 대표가 그랬습니다. 이재명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말이죠.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던 전두환보다도 더 나쁜 놈, 히틀러보다도 더 악랄한 인간, 베네수엘라 차베스보다도 더 악랄한 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예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를 해본다는 얘기죠. 자, 저는 참으로 걱정이 말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탄핵하고 이런 것을 말이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의를 제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느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계속 탄핵을 하느냐.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사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말이죠. 야당 단독으로는 절대로 결의할 수가 없죠. 그 국민의힘에서 협조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주기 선거 말이죠. 탄핵에 의한 것은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죠? 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말이죠. 책임 정치잖아요. 같은 이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회의원은 4년간이죠. 4년간 의회생활 잘해서 4년 뒤에 다시 평가를 받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재신임을 얻으면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신임을 못 얻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에서 말이죠. 5년간 정치를 잘해서 신임을 얻게 되면 정권 재창출이 되고 신임을 잃어버리면 정권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길 후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일 때 이길 후보로 데리고 왔죠. 결과는 이렇게 파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사저로 돌아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 대통령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말이죠.
그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더라면은 설령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를 했더라도 5년간 잘 준비를 해서 이번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 정치입니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 데려오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죠. 평가를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문수 후보가 선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덕수가 오는데, 한덕수 후보가 되면 말이죠, 이낙연 국민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말이죠, 정치적 결사체가 신념, 이념,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자,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자유통일당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 보수파가 재편이 돼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전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나설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엄청 심각하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문헌이라든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의 빚이 660조였습니다.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 때 407조가 늘었죠. 1000조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뿌렸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아마 엄청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나라가 복잡해질 것이다. 그리고 말이죠, 사람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번에는 반드시 최소한 대통령이라도 확보를 해야 무분별한 입법을 말이죠, 입법을 거부권의 행사를 통해서 나라를 좀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잔뼈를 굵은 사람들, 지금부터라도 잘 그 인재들을 양성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전부 힘을 합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애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일날 말이죠, 광화문 국민저항권대회 전부 참석해서 마음껏 대한민국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